요즘에 지금 제가 언론을 보니까요. 야, 언제부턴가 이 언론이 완전 선거 캠프 같이 됐습니다. 어떤 거는 그냥 너무 빨아주고, 너무 그냥 막, 그냥 악의적인 걸로 그냥 완전히 그쪽으로 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언론이 참 그 공기로서의 기능이 그 뭐라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정성이 다 상실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언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미디어와 정치가 그런 것을 병렬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치, 이념화, 정치화 돼가지고 같은 편이 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경우 뭐 타임스라든가 인디펜던트 같은 퀄리티 신문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중지들은 어느 편을 들어가고 같이 하면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미국이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트윗 가지고 하는 트럼프 언론이 있었잖아요. 폭스뉴스 같은 폭스뉴스 그렇게 하고 뭐 다른 거는 또 막 완전히 그냥 막 무시하고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진영으로 나눠버리니까 언론도 진영 싸움이 돼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지면 언론 말하자면 친문 쪽에 적극적으로 썼던 진보 좌파 언론들은 망한다. 이런 인식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은 뭐 전두환 정권이든 어쨌든 간에 경영진의 생각과 기자들은 기자들대로 생각을 갖고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뭐 경영진은 어차피 군사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만 기자들은 뭔가 진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경영진이든 그 밑에 있던 기자들이든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 본 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희망적인 것은 그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이제 제한됐다 그러니 KBS, MBC가 저렇게 한쪽으로 쓰면 뭐 해볼 도리가 없어서 땡전 뉴스나 이런 게. 근데 지금은 그거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의 공영방송 또 그 공영 매체 뭐 이런 것들 신문 이런 것들이 주는 그게 한 8, 90% 영향을 줬다면 그렇죠. 지금 20, 30%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또 이런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니까 한쪽에 휩쓸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개인 방송 유튜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그 TV를 잘 안 봅니다. 전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 자체가 과거 같은 그런 주요 미디어들이 영향력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8, 90%라면 지금 다 채널, 다 매체 시대로 가버리니까 그 영향력들이 쭉 들어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다른 것은 추미애하고 싸우면서 맷집이 엄청나게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전에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정말 참모들도 거의 외교관 출신이었고 정치 초짜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적절히 대응을 못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지금 이미 틀이 다 갖춰졌고 거기에 이른바 정치를 잘하는 선수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같이 이렇게 친문 언론들이 스크럼을 짜고 맹폭을 가하면은 확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우선 이제 저도 생각보다 맷집이 강한 분이구나 생각한 건 뭐 자기를 뭐 타이슨이라고 비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이거 맷집이나 이거 다 겪어봤다. 그 얘기는 검찰로 있을 때 중앙수사 중앙지검에 있을 때부터요. 전직 대통령 했잖아요. 지금 뭐 노무현도 했잖아요. 노무현도 하고 뭐 이명박, 박근혜 뭐 이거 지금 문재인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 바깥에서 뭐 언론, 여론 뭐 굉장히 공격 뭐 무슨 댓글 뭐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견디면서 왔다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멘탈이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우선은 저기가 없는 거면 드루킹이 어떻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변형된 드루킹이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노골적인 거를 못해 지금. 우리가 이제 들킨 그거 자꾸 잡아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 이제 굉장히 깨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다매체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정보를 얻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실인가 하면 유튜브를 뒤져본다고 저게 사실인가. 예?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제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채팅하잖아요. 채팅을 하는데 그 채팅에 보면 그 줄리 있잖아요. 예. 줄리에 대한 동정심이 엄청 많아요. 어? 줄리가 누군지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어유 막 지금 잘 나중에는 그 부인 때문에 대통령 되시겠어 보니까 예. 그런 게 우리 생각에는 전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당하는 거 막 그냥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정론이 엄청 많더라니까요. 야, 그러겠네요. 특히 이 여론전이랄까 막말 프레임 이런 것을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조국입니다. 네. 이번 부정식품 문제도 이미 지난번 19일 날 매경 인터뷰, MBN 인터뷰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뭐 특정 정치인을 인터뷰를 하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 하는데 그 양을 일정 지면에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이제 신문에 내고 유튜브 영상에다 다 그대로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집에 앉아서 요새 할 일도 없잖아요. 교수도 안 오고 있으니까 그걸 전부 보고 나서 그 부분을 딱 찾아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 윤석열 쪽에 그 인터뷰 중에 빠진 내용이 있다 하면서 그걸 링크를 시키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10개 막 올려가지고 여론화시키면서 좌표를 쫙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달라들고 또 친문들이 달라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시민이도 그동안 알리려고 쉬었잖아요. 13일부터 이제 재개한다네요. 이제 대선 전에 자기도 뭔가 뛰어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전열을 정비하는 거죠. 조국, 유시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만 쳐다봐서는 큰일 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네거티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프라든가 자기들이 당에서 안 해요. 지지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고 그러고는 자꾸 부추긴단 말이야. 아니땐 어떻게 연기 나겠어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치적인 감각도 있고요. 또 정무수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 대한 감각, 뭐 지식 다 있으니까 지금 여당 선거대책본부 뭐 네거티브 팀장 같은 걸로 된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조국도 있지만 유시민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만약 대선 경선 끝나고 나면 추미애 또 매가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있을 텐데. SNS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SNS 딜레마는 자꾸 편집증이라고 하나 뭐라 자기한테 좋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쪽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확증 편향으로 확증 편향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국이 그걸 쓰면 그거 조국 좋아하는 사람만 읽게 돼 있어요. 그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국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조국 얘기는 듣질 않아. 유시민이 옛날처럼 그렇게 확산성이 없다 그러니. 그래서 스피커의 그 뭐라고 할까 신뢰도라고 할까 이게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저기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조국이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논리와 개박한 지식에서 오는 공격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 윤석열을 자꾸 키워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조국과 유시민과 그거는 도덕성 상실했어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유시민이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왜 또 관리레오를 하고 나오지?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왁자지껄 할 거지만 결국은 그 공격하는 사람을 오히려 키워준다 그래요. 요번에 지금 제가 볼 땐 지금 전부터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제일 그게 크게 작용한 거 있잖아요. 안 된다. 영부인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게 제일 크게 작용한 게 줄리였어요. 줄리가 뭐가 되는지 알았어요. 호스테스인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줄리가 뭐 과거에 뭔지 알았어요. 호스테스도 아니고 정대택이 얘기 그 사람이 이제 주로 버티는 작가라는 거 아닙니까? 작가라고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선생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를 조사단 저도 부대변이니까 조사를 하니까 세 가지가 잘못했어. 하나는
그 열린 TV 있잖아요. 예. 열린 TV가 열린 방영을 공간 할 때, 열린 공간 TV 방영을 할 때,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라고 하고 발표한 거예요. 예, 그렇게 그걸 갖다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재택이라는 사람이 나는 호스테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줄리 작가. 선생, 줄리 작가,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 그 무슨 예술 그 예명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가 됐냐면 제가 이제 밝혀낸 건데, 경기대학을 다녔어요, 이분이. 예, 그랬죠. 김건희 여사가. 예. 20대 초반이겠죠. 다닐 때 그 하진영이라는 지금 서울 미협의 그 부이사장이 중견 작가예요. 예. 내 작가인데, 이 사람이 김영한 TV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중계를 했다니까요. 아. 자기가 그 경기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김건희, 그 김명신인가 뭐 하는 학생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 있었는데 예. 그림을 아주 잘 그린다는 거야. 예. 그 사람 얘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기다 뭐 이름을 댈 수도 있는데 강원도에 어디 그 휴게소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그 어머니, 장모님이 그때 당시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런 재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호스테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호스테스가 뭐 꼭 이렇게 돈 없는 사람만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게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줄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벽화 있잖아요. 그거를 철거하면 안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놓고 계속 순례지로 써야 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색선전하고 얼마나 여성을 혐오하고 얼마나 이 지금 여성의 인격 살인을 했는가를 거기 가서 묵념하고 그 문파들의 그런 태도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그 엔틱으로 삼아야 돼. 그게. 예? 그쪽도 그런 거 알기 때문에 페인트를 싹 칠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시킬 거 없겠죠. 제일 그 우선놈이 시켰어요. 청주, 내 고향 청주에 예. 내수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이 저기에 뭐야 그 뭐라 그래 그 컨테이너 예. 거기다 자기 그림 그린 거야. 그래 했어 올린다고 올린다. 아, 해놓고 여론이 나쁘니까 싹 숨어버렸어. 근데 그게 저 친일 청산인가 그거를 하는 그 닉네임 쓰는데 예. 거기에 그 내가 어디서 봤는데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정세균 뭐 이낙연 이런 분들이 거기 팔로우를 했다고. 뭐 팔로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막 그런 분들이 하게 했겠습니까? 글쎄, 뭐 나는 다른 그게- 걸 나는 이름을 그렇게 뭐 믿진 그렇게 않아요. 올렸던가 그랬겠죠. 그렇지. 어쨌든 그러나 좀 윤석열 측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지금 이런 작은 판치를 자꾸 맞아서도 안 되지만 메시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후 수습 이런 내용이다 자꾸 설명하기보다는 사전에 조율을 잘 해가지고 그런 뭐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어쨌든 저쪽에서는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꼬투리를 안 잡히게 좀 사전 조율을 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매경 인터뷰는 이제 종이만 나가는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었겠죠. 근데 그 안에 그 영상을 그냥 요즘 띄워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다 유튜브에 그러니까 올리죠. 우리 자세도 보면 이렇게 긴장해서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영웅담 얘기하듯이 한 건데 그거 딱 잘라서 하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안 거기에 풀어주면- 같이 지금 연결되는 게 그 쩍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지하철에 참 그렇게 벌리고 앉아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 불편하죠. 그래갖고 꼰대 민폐의 대표적인 게 침대 쩍벌. 광고에도 나오잖아. 그.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도리도리는 좀 많이 고쳤더라고요. 근데 이 쩍벌남 이건 또 몸에 배어가지고 이것도 뭐 지적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 쪽이라든가 친문 쪽의 언론들은 이 부분을 또 자꾸 부각을 시키지 않습니까? 정청래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영상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태도 하나하나 그런 콘텐츠 말보다는 오히려 그 이미지.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삐딱하니 앉아서 하느냐, 뭐 어쩌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옷 하나라도 신경을 다 써야 하거든요. 영상 시대니까. 그래. 그런 점에 좀 옷을 신경 쓰기보다도 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요새 여기 앉아서 한날 이거 하다 보니까 배가 나오고 정말 큰일입니다.